대책이 왜 안 나오냐면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때 이제 저번 주에 회의 한 번 있었잖아요. 13일인가요? 12일인가요? 그때 회의 있었을 때 이분이 그 임명되신 지 3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뭘 큰 결정을 하기, 뭐 투기 지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딱 결정하시기에는 이제 아직 부담스럽지. 업무도 부담스럽죠. 라면 예. 값이 얼마예요? 뭐 이런 거 네, 지금 할 때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회의만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일단 국토부 장관도 아직 결정이 안 났고 그래서 공급을 잘할 수 있는 공공의 공급을 많이 해보신 분이 아마 그 자리를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지금 이제 뭐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GH 사장님도 하마평에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 거. 한마평 올라오신 분들도 다 이제 그러신 분들이고 어쨌든 부동산을 긁어부스럼 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굳이 막 말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공약도 사실 저번 대선 때보다 이번 대선은 정말 없어서 저희가 사실 이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공약이 나와야 공약을 분석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약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소설을 쓰고 이걸 예측을 하고 그쵸. 이걸 뭔가를 이렇게 쥐어 짜내고. 예측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사람이 누가 됐대. 그럼 이제 그분 이한주 됐대. 근데 그 이한주 분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공약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는 거잖아요. 공약이 있으면 공약만 분석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조금 물음표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물음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논문을 쓰는데 교수님이 논문을 ABCD로 이렇게 첨삭 지도를 해주시면 사실 과외 선생님처럼 빨간 줄 쳐주시면 편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갖고 와. 아, 깝깝하다 진짜. 그럼 이제 문 닫고 나오면서 뭘 더 어떻게 생각해야 뭘 되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디가 틀린 거지? 난 뭘 잘못했지? 뭐가 마음에 안 드시지? 온갖 생각이 막 돌잖아요.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말은 너무 무서운 말인 거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시장은 과열됐고 지표로는 그런 것 같고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경기는 자꾸 내려가고 있으니 경기를 생각하면 집값 때문에 근데 금리를 빨리 못 내리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알고는 있지만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과열되어 있고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걸 가만 놔둘 수는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서 어떻게 됐다는 거를 봤기 때문에 저희는 문정부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마냥 활활 올라가는 걸 놔두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식으로 얼만큼의 대책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죠. 세금은 또 안 건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세금 안 건드리면 어떻게 즉각적인 공급 대책이 주요 정책이에요 지금. 사기 신도시 이런 식으로. 예, 그거 말고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밀어주겠다. 이번에 선거 때마다 제가 저번에 선거 때 플랜카드에 이제 압구정 현대에도 그랬고 송파 방이동 오금동에도 플랜카드에 이제 그게 붙어 있었다. 그래서 파란색 플랜카드인데 재건축 재개발 무조건 하겠다 이런 게 써 있어서 깜짝 놀랐다. 색칠이 잘못됐나 예, 했겠네요. 그런 뭐 눈이 놀라는 그런 이제 현수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줄 건데. 공급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요이 땅하고 내일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집이 부족한 건 지금. 빵이 아니죠. 예, 공급은 아무리 빨라야 2, 3년 후인데 이제 신도시는 더 오래 걸리죠. 토지 보상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그 사이에서 오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잡을 건지는 대책으로 잡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대출. 돈 안 빌려주는 거. 이제 제일 먼저고. 이제 지금 시작됐죠. 핀셋으로 할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16일 날 하고서 나온 건 사실 다에 해당되는 거지 핀셋 규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핀셋 규제를 하려면 뭐 규제 지역을 하든지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면 핀셋 규정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대출을 은행에서 갑자기 강남구만 해주지 마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은행에서 강남구는 더 차주가 우량하시고 거긴 더 해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 대책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 계속 또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시장이 얼만큼 더 이게 거래가 되느냐가 사실 규제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사실 말을 예의주시하겠다. 엄중하다 그랬잖아요. 이 현 상황이 엄중하니 예의주시하겠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희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잖아요. 뭐 지정됐어. 그럼 나라가 찍어줬어. 막 이러고. 네. 그 다음에 또, 토지허가제 됐어. 그러면, 그래, 이제 거기만 사래. 이러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집값이 올라. 이런 이제 신념들과 믿음, 이제 또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심보, 이런 것들이 가속화가 되면 지금 사람들은 패닉이잖아요, 지금. 막, 신문도 사실 나빠. 신문도, 그래야지 클릭을 하니까 요즘에 다 이게 지면 신문이 아니라 온라인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신문사들도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목이 엄청 자극적이란 말이에요. 엄청 자극적이야 진짜.
이게 그 4대 언론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뭐 집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또 막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언론들이. 뭐 갑자기 식었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과열됐다 하다가 지금 뭐 패닉바잉이라고 또 하다가. 그런데 집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후라이 TV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톡방에 들어가서 계속 그런 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데 안 휘둘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집이 다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집이 사고 싶어서 막 그런데 관심이 갖는 분들은 사실 그럴 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조급하고. 지금 막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마음이 이러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관심 갖고 막 톡방도 사람이 많고 라이브에도 옛날보다 지금 사람이 동접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부동산 카페에 트래픽이 늘어나고 이럴 땐 사실은 과열관에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항상 패턴이 반복되니까 늘상 보던 사람들은 아, 또 시작이구나를 알지만 새로 참여하는 분들은 밤잠 못 잘 정도로 블로그 가서 물어보고 톡방 가서 물어보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쪽지 보내고 또 강의 가서 또 물어보고 줄 서서 물어보고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시기가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시기가 오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방 활성화 시켜줘야죠. 사실 지방 활성화하는 건설 경기하고도 너무너무 관련이 있고요. 제가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하니까 투자자로서만 생각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두루두루 정책부터 시작해서 건설하시는 분들, 이제 업계분들, 그다음에 정부에 있는 분들 이제 두루두루 만나는 이 영역이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지방은 그 건설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막 밀어내기로 분양을 하고 했으니까 이제 그게 아직 조성이 안 됐잖아요. 다 해결이 안 되고 대구만 해도 아직도 입주 물량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사가 지금 부도나는 것도 나오고 힘든 것도 생기고 있고 또 PF 이후에 사실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너무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긴 한데요. 금리를 좀 내려야 되고 근데 지금 부동산 집값 오를까 봐 금리 못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PF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은 큰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 굉장히 힘들고 서울은 또 그런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뭐 빌라 짓는 이런 분들 공급을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힘들고 어떻게 지방은 지금 살리긴 해야 돼요. 너무 지방하고 서울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예전에 부산 해운대 자리가 마포랑 가격이 같았단 말이에요. 항상 동급으로 봤단 말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벌어졌죠. 제일 비싼 아파트인 해운대 LCT 같은 경우도 많이 비쌌는데 좀 조정이 됐고 지금도 서울의 진짜 대장주들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서울의 대장주들 올라가는 거에 치면 가격이 많이 못 올랐잖아요. 이렇게 양극화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원래부터 자가 보급률이 서울 수도권만큼 높지 않았어요. 게다가 지방에 지금 일자리가 예전보다 없죠. 지금 또 이제 미국으로 또 공장도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인원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 탄탄한 곳들은 그래도 지금 아직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예전에는 그 기업이 탄탄한 곳들은 그 동네에 집을 샀었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지금은 그 집 팔고 서울에 하나 한 채 사두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를 계속 유도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그 안에서 돌던 수요들, 그 다음에 지방으로 투자를 갔던 세워놓던 수요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사면 막 바보 소리 듣잖아요. 네. 근데 그럴 건 뭐라? 근데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세금도 정부 다 그렇고 뭐 그걸 사면 나한테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지금 나라에서 정책으로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뭐 혜택을 줘야죠. 사면 이득을 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돈이 되면 또 활성화가 돼요. 돈이 되면. 근데 그런 거는 안 건드리는 거는 정말 좀 이제 저번 정부 때는 국회랑 항상 요번에 느낀 건데 국회랑 같은 당인 대통령이 돼야 정책을 끌고 가기가 좋지 이 반대당에서 당선이 되면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항상 제도,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카테고리에 있다 보니 부동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는 좀 여러 번 겪어보니까 뭐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 막히는 부분 원래 취득 때도 8%까지 완화를 해줄 생각이 있었다고 했는데 못했고 건설 경기도 부양을 해야 되면 PF를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고 지방은 살려야죠. 이렇게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서울만 살라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양극화 해소는 반드시 해야 돼요. 서울에도 양극화가 있어요. 수도권에도 양극화가 있어요. 지방하고 양극화가 너무 심하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제도, 세금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결해줘야 돼요.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 네네네. 말씀을 세금에 당근을 주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신 거고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해줘야지 앞으로 좋아지죠. 이제 지방은. 지금 지방 현 상태를 아파트는. 유지한다면 현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시황을 거요?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시황은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리 때문에 지방에 그 동네에서 좋은 동네 자체도 팔고서 서울에 한 채를 사시겠다는데 서울은 사두고 지방은 새로 사시겠다는데 그럼 지방의 아파트는 누가 사냐는 거죠. 저희 같은 투자 수요는 아예 못 사고 잉여 수요는 지금 투자가 막혔잖아요. 점 계속 똘똘한 한 채, 몇 년 동안 똘똘한 한 채 못 사고 그다음에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그럼 사주셔야 되는데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그거 팔고 서울에 집을 사겠다고 하시니까 근데 진짜 유튜브에서도 지방 얘기하는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안 돼. 조회수가 저번에 콘텐츠가. 직장지성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정말 조회수가 안 났더라고요. 네, 저도 안 하는 이유입니다. 네, 올 초에 다뤘는데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아예 관심 없습니다. 살려줘야죠. 예. 실거주 목적으로 금강구는 매수해도 괜찮겠죠? 서울 하급지, 중하급지 이하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노두강도 있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어서 그 동네에서 계속 사셔야 되는 케이스, 88년생? 아유, 안 되죠. 금지합니다. 더 좋은 걸 사라. 88년생인데 이제 그쪽을 사시려고 하면 지금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획기적인 그 분당처럼 좀 이끌어주는 그런 획기적인 안이 그러니까 1기 선도지구처럼 그런 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분담금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언급하신 지역들은 예전엔 택지지구로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정말 좋고 이제 학교도 보내기 괜찮고 노원 학원가가 있지만 어쨌든 창동부터 시작해서 다 좋은 동네였죠. 네, 그쪽이 지금 집이 낡아가고 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될 수수는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인데 그 사이에가 사실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근데 분양가는 많이 안 올랐어요. 공사비가 많이 올라도 분양가를 많이 올려받을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조합원의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유지가 많으면 또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단지에 많이 살고 계시다. 여기 지금 노령 인구가 많은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그 단지는 안 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현수막이 안 붙으면 이 30년 넘어간 아파트들은 뭔가 현수막이 붙어서 뭔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집값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굳이 대출 내셔서 거기를 갖고 계실 필요는 없죠. 근데 어르신들은 이사를 못 가니까 그 동네 그냥 사시고 이제 친구들도 다 있고 하니까 동네 못 떠나시잖아요. 저도 이제 엄마 때문에 동네를 못 떠나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못 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투자와 거주를 완전히 옛날부터 분리했잖아요. 그러신 케이스가 제가 연령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88년생이시면 저는 그 새 구에 집을 지금 마련하시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대안이요? 그 동네에 계속 사셔야 되면 투자와 실거주를 저점 분리를 하시든지 투자에 따라 시드머니가 3억 이하다 그럼 주식하시고 투자 시드머니가 좀 더 크고 뭐 생애 최초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연봉도 많으시다 그러신 경우는 말씀드린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생애 최초 활용하셔서 조금 큰 집 뭐 15억, 20억 사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시는 것도 방법이고 좀 약간 지금은 낡아도 새거가 될 수 있는 동네 변신할 수 있는 동네 지금도 여전히 좋은 동네는 비싸니까 지금 이제 금광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분들 자금이 적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낡았지만 완전히 새 거가 돼서 좋아질 동네를 보시는 게 맞아요. 천지개벽할 동네. 장위가 지금 장위 이문휘경 16억 썰도 있었는데요. 매물설이. 거기 정말 미분양 나고 막 그랬던 곳이잖아요. 미계약 나고 그랬던 곳이잖아요. 미계약 났던 곳이죠. 근데 지금 입주 장 이제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좋잖아요. 평지에 아파트 새 아파트가 쫙 들어오는데 좋아지죠. 그럼 이제 젊은 분들 오시고 애들 깍깍깍 되고 어린이집 잘 되고 아니 그게 좋다니까. 초등학교 과밀 초등학교가 되고 그러면 이제 학원들이 막 생기고 그런 동네는 계속 좋아요. 제가 젊은 3040이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동네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동네를 보시는 게 맞죠.